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식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간에서 만들어서 혈액으로 보내져요. 세포에서도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세포에서 만들어진 양은 적고요. 주로 간에서 만들어져요.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디 이렇게 넘어졌어. 피가 나. 그러면 이제 이게 딱지도 지고 이렇게 어쨌든 피가 나는 걸 멈추게 하거나 딱지도 지고 이래 해서 안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콜레스테롤이 해줘요.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면 콜레스테롤이 분비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중요한 거예요. 또 몸의 염증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염증도 조절을 해주고 염증 제거도 해줘요. 몸에 이제 염증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생기는데요. 건강한 사람도 염증 생겨요.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염증 생기기도 하죠. 봐요. 테니스를 막 쳐요. 테니스를 막 열심히 쳐. 너무 열심히 쳐. 그러면 이제 어깨가 뻐근하니 뭐 좀 그렇잖아요. 어깨가 부어요. 그리고 염증 생기는 거예요. 아파요, 막 그래가지고. 왜냐면 너무 어깨를 많이 쓰다가 어깨가 빠지면 안 되니까 몸에서 자율신경계에서 저절로 아프게 돼지는 거예요. 그게 손상이 미리 좀 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운동을 그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때 염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 할 수 있어요. 또 콜레스테롤은 부신, 그 신장에 붙은 콩팥에 붙은 부신에 전달돼서 그 역할을 잘하게 해주고요. 난소, 고환 이런 데 전달을 해서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해서 사람의 어떤 기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관장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기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이제 갱년기가 지나고 삶의 의욕이 빠졌어. 야, 이러면 콜레스테롤이 별로 안 필요한 거예요. 삶의 의욕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삶이 정력적이다 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분비하게 돼요. 콜레스테롤이 어느 때 분비를 많이 하냐면 과식할 때 정말 많이 분비돼요.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의 최대 적은 과식이에요. 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분비가 되고, 분비된 콜레스테롤이 각 세포와 부신, 난소, 고환 이런 데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혈액을 타고 다 전달이 되거든요. 각 세포마다. 그런데 과식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의 활성산소가 높아져요.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나. 아니, 우리가 부식이 되는 게, 쇠가 왜 부식되겠어요? 산소랑 만나니까 부식되는 거거든요. 몸에 있는 이 장기들도, 염증 같은 이런 것들도 활성산소 때문에 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막 가다가 활성산소를 만나면, 이게 활성산소를 만나면 부식되기 시작해서 응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썩는 거지. 콜레스테롤이 썩어. 이제. 그래가지고 그 혈관에 붙게 되는 거죠. 점점 쌓이게 돼요. 활성산소 양이 많아지면.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이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가 있어. 붙어있는, 혈관에 붙어있는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 이제 혈액을 타고 가다가 꽉 막혀. 이게 이제 바로 뇌경색이라든지 무슨 뭐 있잖아요. 혈액이 막혀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이런 것들, 이래서 생기는 것들. 콜레스테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콜레스테롤의 문제기보다는 콜레스테롤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아니면
혈액 중에 활성산소 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콜레스테롤을 빨리 응고시켜버리는, 그래서 혈관에 딱 붙게 해버리는 그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이렇게 몸 안에 체내에 돌아다니도록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이거 두 개를 다 일으키는 게 과식이에요. 그 두 개를 다 일으키는 게. 과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먹을 때는 뭘 많이 먹게 되냐면 지방과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마련이에요. 자, 우리가 과식할 때 밥을 과식한다. 국수를 과식한다. 여러분들 밥 과식해 본 적 있고 국수도 과식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칼국수를 과식해. 모밀국수를 과식해. 그럼 이게 과식이 탄수화물을 갑자기 많이 몸에 들이기 때문에 인슐린을 갑자기 많이 분비시키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 생기게 되죠. 그 저항성이 생기게 돼서 콜레스테롤 분비를 갑자기 많이 분비시키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또 고기도 과식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가끔 고깃집에 가는데요. 고깃집에 갈 때마다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그냥 이제 1인분, 2인분 시켜서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 안 될까요? 기본 처음부터 4인분, 5인분 먼저 시키는 거야. 한 그릇 더, 또 한 그릇 더. 아이고, 참,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막 먹어서 문제이긴 한데, 그래 되면 이거는 독을 먹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님 건강해지세요. 스님 이거 먹고 힘내서 공부는 무슨 공부? 이래 되면 공부가 안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고 이래 되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려서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식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또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각 그 세포나 이렇게 부신, 난소, 고환 이런 데를 전달되다가 이게 또 이렇게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간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담즙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기도 해요. 그냥 콜레스테롤도 돌아오고 담즙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성되는 것도 많은데 몸에 돌다가 또 돌아와. 이러면 이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현대인들이 옛날처럼 못 먹고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요즘에는 잘 먹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튀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트랜스 지방으로 가득해서 이걸 먹으면 몸에 활성산소가 저절로 막 생겨요. 그래서 몸을 산화시켜요. 보면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튀김 이런 것들은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드시고 절대 이렇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먹지 말라. 이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먹으면 그럴 수 있지만 함께 즐기려고. 근데 혼자서 생각나가지고 혼자 시켜 먹고 이러면 벌써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되죠. 튀김류는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참기름, 들기름, 호두기름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찔끔찔끔 쳐서 이렇게 먹으라는 거지. 철철철 이렇게 한컵 마시고 이러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것도 내내 몸에 들어가면 다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가 이제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이 몸 안에 들어가면 포화지방산이 그게 바로 이제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이렇게 인슐린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안 먹는 거는 이제 알겠어. 설탕을 안 먹고 단 걸 적게 먹고 트랜스지방을 안 먹고 포화지방을 안 먹고 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이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잖아. 그게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잖아요. 가족끼리 치킨 시켜 먹는데 혼자 그냥 손 빨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요법을 해야 되겠죠. 운동을 하면 다 좋죠. 운동 안 하고 먹거리로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먹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게 있어요. 어떤 원리로 떨어뜨리냐면 이게 담즙이 돼서 이제 다시 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 이 담즙이 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간으로 들어가. 그러면 담즙이 다시 간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담즙이. 그래서 대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대장에 섬유질이 이렇게 많아서 양질의 섬유질을 먹어서 담즙을 그대로 이 대장으로 해가지고 변으로 쑥 내려가게 하면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다시 몸에서 다시 도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하루에 그 남는 담즙이 500mg에서 1리터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간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거를 최대한 간으로 안 가게 하고 최대한 변으로 배출되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제가 막 계속 소개했잖아요. 연근도 소개하고 당근도 소개하고 비트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거기에 더불어서 아주 훌륭한 거 킹왕짱 담즙이 그냥 배출 쭉 나게 하는 킹왕짱 늘보리예요. 늘보리 보리가 쌀보리가 있고 늘보리가 있는데요. 쌀보리도 그런 게 있어요. 보리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매끈매끈하잖아요. 보리밥이 안 매끈매끈하나? 매끈매끈하잖아 보리밥이. 늘보리가 매끈매끈한 거 아니에요? 늘보리는 이거 팍 퍼지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 있던 거. 어쨌든 늘보리가 더 매끈매끈하대. 알아본 바로는. 늘보리가 한 두 배 가까이 더 이렇게 장 건강에 더 좋대요. 그냥 쌀보다는 보리가 더 낫고 쌀보리보다는 늘보리가 더 나은데요. 이게 장 안에 들어가면 불러 올라가지고 이 장을 긁고 슝 담즙까지 슝 데리고 간다는 거지. 담즙하고 친구야 이제.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너는 간으로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변으로 쑥 나오니까요. 늘보리를 밥 먹을 때 같이 밥하고 같이 섞어서 맛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차선책이 또 있죠. 한 개만 할 수는 없죠. 사실 보리밥은 좀 거칠어서 자주 먹을 수가 없거든 이게. 그 다음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시마예요. 다시마. 그 말린 다시마 말고 찐 거 있잖아요. 찌면 이렇게 안에 점액이 막 있잖아요. 다시마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다시마가 장으로 들어가면 장에서 담즙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너는 나의 친구 이래가지고 슝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담즙을 많이 다시마를 찐 다시마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저하시킬 수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먹는 약이 뭐 스테판인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은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에요. 거의 1위야, 세계 1위. 왜냐하면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도 다들 높아가지고 약방에 가면 그 의사들이 그걸 많이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 약을 많이 처방을 해주는데 그것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합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약이에요. 사실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이렇게 그 탄수화물,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과다하게 분비되니까 그래서 그걸 합성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그 약인데요. 그런 약보다는 이제 이렇게 효과가 좀 떨어지겠지만 장에서 이렇게 쭉 해서 다시마 먹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그렇게 약을 먹어서 합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간 기능을 도와주기보다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마를 먹으면 그러면 꾸준하게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계란이나 새우 많이 먹는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쁜 사람은 이제 계란이나 새우를 적게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뭐 조금 더 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기를 먹더라도 항상 다시마. 고깃집에 보면 다시마 나오잖아, 보면. 그거 무조건 다 뭐, 2개 되고 더 시켜가지고. 더 줄라나, 그런데? 2개, 3개 더 시켜가지고. 그걸로 배를 채우세요. 아주,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세계적인 비약이 또 있어요. 안에 있는 이렇게 대장에 담즙을 슝 끌고 나가는 뭐가 있냐면 차전자피예요.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단식한다고 할 때 그리고 어떤 보살님들이 추천해주면서 이렇게 스틱에 딱 들어가 있는 이걸 주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나보고. 그때는 이게 뭐지 맛도 없고 이걸 먹을 때 밥 먹는 것보다 밥 먹는 것보다 당연히 힘들지만 어쨌든 뭐 힘들어. 그게 먹는 게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먹었어. 이렇게 남아가지고 미안하지만 좀 버렸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렇게 스틱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그 무슨 식품 그 다단계 하는 데 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 단식할 때 그런 거 먹고 단식해야 된다. 디톡스 있잖아. 디톡스 얼마나 유명해요. 디톡스 전문업체 가서 한 달 뭐 복용할 때 30만 원, 50만 원, 어떤 건 100만 원도 막 넘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제가 딱 계산해 본 결과 그 안에는 분명히 차전자피, 다시마, 늘보리 이런 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톡스라는 게 딴 게 아닌 거예요.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이게 바로 디톡스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이제 특별한 게 뭐 있겠어요. 이렇게 아니면은 이 스테파니가 얘기해서 그 콜레스테롤 합성되는 걸 막아 이런 건 약이잖아. 이런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디톡스는 장을 깨끗해 주는 건데 그 중에 차전자피가 대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전자피를 물에 불리면 거의 10배 가까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루로 돼 있는데 좀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 이게. 그런데 이 몸에 들어가면 한 10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2숟가락, 밥 먹기 전에 2숟가락 먹으면요. 물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딱 2숟가락 먹으면 배불러져.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요. 그리고 장 안에서 막 부풀러 올라가지고 슝 해가지고 이렇게 담즙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담즙하고 친구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몸 안에 담즙을 많이 배출해서 콜레스테롤이 재생되지 않도록 많이 도울 수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 차전자피 이런 것들은 비싸지 않아요. 이런 거 차전자피는 굉장히 싸요. 이것을 주문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또 밥하고 같이 먹어도 돼. 밥 먹을 때 먹어도. 그러면 막 부풀어 오르니까. 과식 좋아하는 사람, 잘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차전자피를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무엇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높게 해주는 거는 스트레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 조절을 잘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조절을 잘 하면 그럼 콜레스테롤도 적당히 조절할 수가 있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하는 거잖아요. 마음 공부라는 건 마음 조절하는 거고 마음 조절이라는 것은 마음의 탄력성을 높이는 거야.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배신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웃어 넘어갈 수 있나. 근데 좀 약간 바보가 돼야 돼. 굳이 내가 무시당했다고 막 이렇게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무시당하면 어때? 내가 바본가? 우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은 남한테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인 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보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누구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무시해? 모욕해? 배신을 때려? 아니면 뭐 뒤에서 이제 뒷담화를 해? 뭐 나에게 뭐 이렇게 구설을 해? 나를 고소해?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실수한 거라면 실수를 통한 과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대가 너무 무식해서 생긴 거고 상대가 너무 무지해서 생기는 거지,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화낼 필요는 없다고요. 그 지나가다가 강아지가 막 나를 빨빨빨 한다고 해서 강아지한테 화내서 뭐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등등의 생각들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현대인들은 재물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욕망이 크니까 재물이 모여지지 않으면 컴플렉스가 또 큰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 불자들은 이 생도 있고 다음 생도 있고 후생도 있고 하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 건강도 있다가도 없는 거, 미모도 있다가도 없는 거고, 뭐 나이도 있다가도 없는 거, 모두 다 항상하지 않고 변해가는 것들이라는 것을,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면 그 재범무화를 깨닫고 그러면 완전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과식을 많이 하고 이러면 그것도 잘 무너져요. 이게 그런 마음이 안 나요. 과식을 하게 되면 욕심이 더 일어나요. 이상하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욕심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화도 더 잘 내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화도 더 잘 내고요, 성적 욕망도 더 강해져요, 잘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한다면, 스님 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거고요. 지금부터 잘 조절을 더 조심해서 해 나가면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몸 아픈데 하나도 없이 건강할 수 있어요. 이미 스님 저는 망가졌어요. 스님. 저는 망가져서 그런 거 싫어. 망가졌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뭐. 더 열심히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계속 드릴 말씀대로 하면 3년 이내로 건강이 많이 회복될 거예요. 이미 망가진 사람은 1년 내로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망가진 것은 20년, 30년 동안 조절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라서 2년, 3년, 4년 노력을 하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고요. 이미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뭐 거의 중환자인 경우 나무아미타불 해야지 뭐. 정토,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해주세요 발언하면서 이렇게 내생을 부처님 전에 빌면서 기도하고 이러면 그래도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성불하세요.